자, 이번 시간은 가등기, 본등기에 관한 주제 보겠고요. 1년에 많으면 2문제까지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일단 등기 얘기, 우리 민법 얘기할 때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상권 설정이 합의가 있고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지상권을 취득한다. 돈 빌려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얘는 등기 안 해도 물권 취득하지만 대신 그걸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소유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이런 등기 등이 있어야지 어떻다? 실제로 나중에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걸 우리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 안 해도 임차권 성립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란 것을 하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본등기라는 개념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나중에 민법 할 때 주로 논의할 테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본등기가 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아까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식이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현재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X 부동산이 있다. X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2번 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 당장 등기를 못 해줄 상황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을 명의로 해놓을 수가 있다.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은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3번에서 갑에서 을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미리 가등기 해놨었죠? 그러면 자 이제 4번 이렇게 되나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보겠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본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등기 순서가 올라가 버려요. 가등기수로 소급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 돼서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병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가등기의 의미를 하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해서 가등기는 그 자체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해서 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머지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따로 공부할 주제고 별개 문제고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그 자리 맡아둔 거, 순위 자체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등기라는 게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저당권이라도 1순위와 2순위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순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 관한 본론을 들어가서 요걸 갈 때요. 요것도 좀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이걸 의미를 새기고 자시고 하다 보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겁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 가등기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 허용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사유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해서 보물말 이렇게 외우십시다. 가등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보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설명드릴까요? 보존 청구권이라고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 보존을 한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뒤에서 공부하지만 혼자가 사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구권은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거든요. 아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게 되면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죠. 갑한테 청구, 어떤 등기를 넘겨달라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떨루떨루에 혼자서 가서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토지를 바다를 메꿔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한 대장상 최초 명의자가 자 그거 띄어가지고요 혼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야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줘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말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소 등기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등기소에 지어주세요 라는 취지가 뭐가 된다? 말소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요 누구한테 말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무효이면 그냥 말소를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소위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도 무효가 되면은 그냥 뭘 한다고요? 혼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물가 있었고 말까지 보셨구나. 물권적 청구는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요 특정인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야. 어떤 놈이든 간에 내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내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면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기 임차인 달라붙어 있으면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소유권이 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안 되는 거 세 가지 보물 말을 목적으로는 어떻다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전에 그런 거 나왔어요.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30회대가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뭐가 없어야 돼? 보물 말이 없으면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게 뭐라고요? 최소한 보물 말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어떻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안을 법률적 관계를 검토해서 공부하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져요. 지금 공부할 때는 좋은데 뭔가 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어차피 예복습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보물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해서 뒤에를 보셔야 돼. 가등기 할 수 있단지 없단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갔을 때 보물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나머지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 30회 때가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 절차에서 원칙은 공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상황이 아니니까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를 실행했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에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게 될 테고 그만큼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니까 갑은 어떻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 안 하면 항상 공동 신청이라는 게 원칙이 되게 됩니다. 등기 신청은 어디가 됐든 원칙적으로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 해서 이 사람 누구야? 갑이 자기가 바빠가지고 자, 인감 뭐 이거 다 띄워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등기 해라. 라고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네요. 법원에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가등기도 안 해주고 있어서 소송 걸어가지고 자, 갑은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라 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 부릅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이때도 단독 신청. 자, 근데 여기선 출제 이슈가 딱 하나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을한테 가등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본등기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계약서를 썼어. 근데 갑이 가등기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법원의 판사가 내는 판결문을 받는 것을 이행 판결이라 부르고 좀 간략한 절차가 뭐가 되냐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서에다가 이래저래하기도 가등기 해주기로 했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서는 뭐라 할 수 있다? 야, 가등기 해줘야 되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앞에 얘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앞에서 처분 제한 등기 일종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법원이 촉탁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일단 비우고 가셨죠. 다음 시간에 어차피 문제 가지고 쭉 복습을 할 거예요. 세 번째, 가등기 효력 등 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아까 있었잖아요. 을명의 가등기가 되고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게 되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을명의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먼저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올라간다고. 이 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병보다 먼저 취득하는 꼴이 돼서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 가등기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상식에 관한 주제예요. 가등기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자, 순위, 자리를 미리 지켜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처럼 취급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을명의 가등기가 돼 있을 때 내가 매수인이다. 그러면 함부로 사탁은 뒤지는 수가 있다. 왜?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할지라도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면 나중에 본등기해버리면 나의 권리는 나가리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굳이 해석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제2의 매수인 입장에서 가등기 되어 있는 거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등기가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었죠.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어떻다? 부기 등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가등기 말소 신청. 자, 이렇게 가볼까요? 을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을명의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 갑과 가등기 권리자 을이 공동 신청함이 원칙인데 아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나 보셨고요. 가등기 말소도 똑같은 구조예요. 자, 가등기 의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지금 갑이 을한테 팔기로 해서 얘가 독촉을 해서 뭘 했어? 가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이 워낙 좋은 금액을 제시하고 등등등 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이 덜컥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만약에 을이 본등기를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은 혼자 판결 받아가지고 혼자 신청할 수 있거든요. 본등기를 해버리면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돈 받았는데 뭐 다시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병이 나는 소유권 잃었구나. 그러고 포기하지는 않겠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 구조야. 얘가 이 토지를 1억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3억에 사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갑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팔아야 돼? 욕 먹을 때 먹더라도 병한테 팔아야지. 그죠? 팔아야 된다고. 팔게라고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이게 자기 3억 받은 것에다 이자까지 해서 개판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을을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사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되게 필요해서 등등등 얘기해서 원래 1억 중에 지금 내가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에서 5천만 원 받았고 5천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 받은데도 1억을 더 쳐주겠다.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자 해약금 해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보상을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5천만 원 꼬라박았는데 1억 5천 준다니까 1억이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어떻다? 좋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를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거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누굽니까? 병이 되게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구라고요? 병이죠. 병은 본등기 실행돼 버리면 자기가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여기다가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꼭 이 토지에다 뭘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병이 을을 만나러 가. 미안한데 내가 급히 꼭 이 토지가 필요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토지를 꼭 샀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게 1억에 산다고 얘기를 해서 5천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2억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등기 명의 승낙을 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런 지문이 근데 주의한 게 몇 개가 돼서 한 10개 가까이가 무작위로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가등기 말소 신청도 공동신청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낼 수 없어. 우리가 아까 가등기 본등기에서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3가지. 자, 첫 번째 이슈. 자, 주요한 것만 외우십시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명제가 나오게 되면 물, 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걸 법원에서 받아내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주로 나오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이렇게 그 중에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본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의 가등기가 된 상태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을명의 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명의로 본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가볼까요? 자,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명의, 즉 을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등기 명의인 가등기 할 당시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어떻다? 등기 의무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을명의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 다음 등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중매매에서 팔아버린 케이스예요. 갑이. 그때 제가 본등기를 하고 싶은 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갑을 만나야 된다. 갑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공동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갑이 협조를 안 하면 소송, 이행 판결을 받아서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이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지금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하이야.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경우 다시 본등기 신청할 때 공동신청에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게 가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면 등기 권리자는 이행 판결이 있으면 다 단독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주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이렇게 을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을하고 병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50%의 지분을 갖고 병 명의로 50%의 지분을 받기로 어떻다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림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매수인이 공유 관계인 거야. 을과 병이 갑의 부동산을 사기로 50대 50의 지분으로 사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을과 병의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해야 되죠. 을은 자신의 지분, 자, 갑한테, 야, 50% 지분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도 누구한테, 갑에게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꼭 을하고 병이 손잡고 가서 우리한테 100%를 넘겨줘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가등기 할 때부터 이미 지분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을이나 병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하면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 병은 아직 본등기 안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그 지분 50%를 넘겨달라고 본등기를 청구할 권능이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게 이제 까다로운 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상속등기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거 할 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허용 안 된다라고 뒤에 한참 지분만 절대 안 돼, 지분만 절대 안 돼, 지분만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꼭 그때 장난치는 게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해서 착각을 유도합니다. 지분만 들어갔을 때 상속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고요? 바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내용 보셨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출제 포인트.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어떻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본등기를 시행하는 방법, 아까 다 설명드렸던 주제와 중복이 되게 됩니다.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의 등기율 보니까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가 되고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고 자, 3번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게 된다. 그럼 이 본등기 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해서 애초에 병은 소유권 취득했었습니다. 나중에 본등기 안 하면 그냥 계속 누가 바로 지금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을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개 을도 갖고 병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 등기관은 병명의 등기를 나중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실제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언제 본등기 했을 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서 장래효라는 얘기를 공부를 합니다. 장래효라고 해서 무효인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대적 무효 등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해지하면 어떻다? 장래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장래요. 마지막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가등기 기한,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 했을수록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한 시점부터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설명드리면 을명의 가등기가 2월 1일,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월 1일, 3번 을명의 본등기가 4월 1일 날 있었다.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4월 1일 날 취득한다. 이게 이제 장래효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본등기 했을 때,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가등기 해놓게 되면 이 갑은 비용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팔아먹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여갈게. 자, 일단은 지금 가등기하고요, 본등기가 있고 중간에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아까 을도 소유권 취득하고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거야. 바로 이 등기 등은 설령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때는 직권 말소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보니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나와 있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법원이 촉탁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쟁점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권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원이 촉탁해서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얘가 원래 선순위라고, 사실상 선순위, 가등기보다 위에 자리를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요즘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안 나와. 일단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요 네 가지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상, 자, 여기 보면은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 등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지지만은 뭐가 선순위다, 이런 등기가 원래 원인이 선순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보다 선순위니까 당연히 얘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해서 문제 요즘에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가셔야 돼. 이걸 지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임차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하는 그런 사연이다. 이렇게만 아셔도 거의 충분해요. 많이 내지 않고요. 이 문제를 내면 거의 수험생들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행하는 등기는 어떻다? 설령 양립할 수 없더라도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나머지 가볼까요?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소유권을 앞으로 취득할 거예요. 자, 근데 갑이 이 문제의 토지다 병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을이 자기의 명의로 뭘 하게 될 것이다? 소유권 이전에 본 등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은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을이 소유권을 갖는데 병이 지상권을 같이 가질 수가 있나요? 다시,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병도 소유권을 갖고 을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걸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병이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병이 지상권을 가지면서 을도 소유권을 갖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다시, 을도 갖고 병도 소유권을 둘 다 갖는, 각각 소유권을 갖는 방법은 없었지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죠? 그러니까 그건 등기관인 직권 말소로 하는 거야. 무효니까. 근데 병이 지상권을 갖고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고요. 둘 다 권리를 다 각각 취득할 수 있냐고요. 있다고요. 양립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내가 땅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지상권 설정해서.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로. 을이 병한테 소유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이 지상권 가지고 을도 소유권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다 하십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 말고 열받는 거 말고 이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두 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고요. 그죠? 만약 을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한테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권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감 잡으셨어요? 다시 기본,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물권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 다시 이래 가십시다. 을이 소유자, 여기에 병이 지상권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병이 뭘 가질 수 있다?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의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등기는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달라붙어 있게 되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을 받는 건 변론을 하고요. 일단은 양립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것 같아.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장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을명의의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했다 하십시다. 그럼 나중에 을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겠지요? 가등기 했으면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사정에서 본등기를 못 해주니까 우선 가등기를 해주겠다. 가등기만 해도 나중에 본등기 하면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해서 지금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은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병이 이 문제의 토지에다 돈 빌려주고 저당권 취득을 했다고 했을 때 을의 지상권하고 병의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나요? 있다고요.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이 저당권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해되셨어요? 소유권은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게 똑같은 부분된 지상권도 안 되긴 해요. 을이 전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청권 보존을 가등기라고 병이 거기다 똑같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해버리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직권 말소를 한다고, 뒤에 있는 등기를. 근데 양립할 수 있다면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별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바로 못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 본등기 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우리 저당권을 취득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병이 저당권 취득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과 을의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을이 저당권 갖고 있는데 병도 저당권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죠. 양립할 수 있죠. 순위는 을이 올라가 버리니까 을 저당권이 1순위가 되고 병 저당권이 뭐가 된다? 2순위가 되게 된다. 지금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 무효다. 그러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않고 살려준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아까 소유권 같은 경우 갑자기 지상권, 저당권이 달라붙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변론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용익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다 어떻다? 다 양립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 상관없잖아. 그죠? 아까 이 사안에서 을명에 지상권, 다시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하십시다. 이때 소유권을 병이 취득한 한들 을의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용익권 설정을 위한 용익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 똑같은 부분에 설정된 용익권만 제외하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만 제외하고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은 더 대박이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예 없어. 저당권 설정했다고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자기랑 아무 상관없잖아.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대로. 물론 갑자기 저당권이 치고 들어오면은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반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야. 우리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를 물을 수 있다고 권리의 하자를 들어서 그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논의의 전제 자체가 양립할 수 있냐 없냐 보는 거. 소유권은 어떻다? 양립할 수 없다. 그냥 중간에 끼어있는 소유권은 무효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근데 용익권 설정 청권 보존을 하고 중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한들 양립할 수 있죠?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일 앞권이 그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형 가등기라고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가든 용익권이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저당권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가등기 했을 때 거의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고 봐야 돼. 물론 지상권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부분에 설정된 지상권은 안 돼.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지만 이거 단순화시키면 돼요. 자, 소유권 있어서는 똑같은 소유권은 안 되는 거야. 둘 다 소유할 수 없어. 근데 제한 물건끼리는 기본적으로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고. 저당권 설정은 또 저당권 설정은 지상권 설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로. 각각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익권은 똑같은 부분에 관한 용익권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 된다. 그래서 중간 소유권은 직권 말소.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안을 분석을 못한다고 소유권만 뭐가 돼? 직권 말소. 소유권만 뭐라고요? 직권 말소. 그럼 아닌 게 나머지가 다 직권 말소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지상권 똑같은 부분이면 안 됩니다.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소유권만 직권 말소고 나머지 제한 물권을 설정하고 뭐 등등 등끼리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고요. 거의. 우리가 가장 기본이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등기관인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이제 치고 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거. 중간 등기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 지상권 설정 청권, 저당권 설정 청권 이렇게 막 흔들어 준다고. 그럼 사람들이 막 쫄아가지고 직권 말소를 뭘 하나 막 대가리 굴리는 머리 빠개져.
직권말소 없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소유권은 어떻다? 순간 직권말소. 이게 기초 중에 기초야.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긴 하는데 그게 기초고, 직권말소 없는 게 법원 행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 등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청권, 그럼 직권말소의 대상이 없다.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은 그런 게 직권말소의 대상이 없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치고 가셔야 돼. 극단적인 경우 하나를 생각해서 전제가 흔들리면 안 돼. 직권말소는 뭐라고요? 소유권만. 소유권만 직권말소고, 나머지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지상권, 뭐 다. 지상권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 안 내니까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모두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리라고요. 문제 구성할 때 겁나 길다고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은 가득길 한 산에서 그 후순위로 지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 저당권 설정이 된 본등기가 행해지게 되면 이 지상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직권말소 안 한다고.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직권말소를 안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도 직권말소에 관한 강박관념이 우리가 헷갈리고 겁나 두렵고 이게 힘이 드니까 자꾸 직권말소한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자신이 점점 떨어져. 왠지 직권말소할 것 같고 이게 뭐지? 그래 아니야. 다 직권말소 안 해. 이렇게 외우는 게 소유권만 직권말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